안녕하세요. 일요일인데 그죠? 자, 공간정보관리법인데 등기는 잘 배우고 계시죠? 등기 어렵죠? 등기 할만 하실만 하실 모양이네. 의외인데요. 등기 보고 힘들어하시는데. 자, 등기는 어제 등기하고 공간정보가 12개 24문제인데 어쨌든 공간정보관리법의 전체 내용은 대충 목차를 좀 잡아드리면 토지하고 지적하고 오늘 배우실 내용이 지적 공부인데 지적 공부하고 배우시는 등기하고 차이가 지적 공부는 토지죠. 토지에 관한 정보를 공적인 장부에 담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여기는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객체가 토지만인데 등기는 토지 건물 다 올리죠. 그래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지적 공부인 공적 장부에 올리겠다 이것이 지적의 공간정보관리법의 주 내용인데 그러면 지적이다 하면 토지에 관한 각종 정보 하면 토지 오늘 배우시겠지만 표지사항 오늘 개념적인 하셔야 되고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하고 토지 소유자에 관한 것이 지적 토지에 관한 정보예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겠다는 것이 공간정보관리법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실 내용이 토지 등록사항이 뭐인지 지적 공부가 어떤 것인지 이걸 배우시고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에 대해서 민법으로 치면 186조 배우시죠. 권리 변동은 등기 요한다. 그죠? 그러면 민법에서의 권리 변동 이렇게 합니다. 권리 변동하게 되면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죠. 그럼 토지도 토지에 관한 각종 정보가 지적 공부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 그 정보가 바뀔 수가 있다. 토지에 관한 정보가 바뀔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지목을 변경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토지 분할 합병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토지에 관한 각종 정보가 바뀌는 것을 토지 이동이랍니다. 달리 바뀐다 해서 물리적으로 토지는 부동성 배우시죠. 위치가 이동될 수가 없고 토지에 관한 정보가 바뀐다 이렇게 권리는 변동이라고 이건 토지 이동이에요. 그러면 권리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내용대로 등기를 다시 해야 되죠. 그러면 토지에 관한 정보가 바뀌면 지적 공부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토지 정보를 바꿔야 되겠죠. 그럼 지적 공부에 다시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파트가 오늘 배우실 내용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토지에 관한 정보가 이미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된 정보가 바뀔 수 있다. 그걸 토지 이동이라고 토지 이동이 있으면 바뀐 내용들을 다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이렇게. 그럼 지적 공부를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개 목차가 뭔가 하면 지적 공부에 바뀐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지적 공부 내용하고 등기부하고 등기부에도 표제부가 있나요 없나요? 오늘 보시겠지만 지적 공부에 있는 토지 표지사항하고 등기부에 있는 표제부 표시란을 일치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 등기부에는 표제부에 뭐가 올라갑니까? 토지 등기부 표제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올라가겠죠? 그럼 토지가 이동된 내용이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토지가 이동되어서 지적 공부에 다시 바뀐 내용들을 정리하게 되면 뭐도 바꿔야 되겠어요? 등기부 표제부도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토지 이동이 있어서 바뀌면 먼저 지적 공부에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등기부도 바꿔야 되니까 등기관세에다가 등기 촉탁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토지에 관한 정보는 지적 공부 내용하고 등기부가 일치한다. 그걸 기억하고 계시면 토지 이동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적 공부 내용을 바꿔서 정리했다면 바뀐 내용이 등기부에도 등기사항인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지적 공부를 새로 고쳤다면 뭐도 고쳐야 한다? 등기부도 고쳐야 되니까 등기관세에 촉탁한다 이렇게. 여기 한 파트입니다. 여기 2개, 3개. 여기 7개 정도 나오고 여기 2개, 3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토지에 관한 정보 중에서 오늘 배우시겠지만 토지 표시하게 되면 6가지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있다고. 그러면 청량을 하는 이유는 뭐인가? 오늘 용어 정의를 배우시겠지만 바다를 공유 수면을 매립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공유 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없던 토지가 바다였던 것이 토지가 되었죠, 지금. 그러면 그걸 오늘 다음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신규 등록 이렇게 해요. 신규 등록. 그러면 청량을 하는 이유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려면 청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면 현재 토지에 대해서 경계점 오늘 배우시겠지만 경계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선이 경계이고 이게 굴곡점이 경계점이에요. 인접 토지 소유자 간에 분쟁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토지 소유권 범위에 분쟁이 있으면 말뚝을 박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도면상에 있는 경계를 지상에 복원시키기 위해서 말뚝을 박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적 청량이에요. 그러면 계속 나오는 표현이 지적 청량 대상인가 아닌가 요걸 물어요. 그러면 청량을 하는 이유는 지적 공부에 토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뭘 정하는가? 경계하고 좌표, 면적 요 세 가지를 정하기 위한 것이 지적 청량이에요. 반장님 넣어주면 안 되죠. 경계 좌표 토지 표시상 전체적에서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기 위한 것이 지적 청량이고 첫 번째 목적이 두 번째 이미 등록되어 있는 토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청량이에요. 그러면 전체 내용 중에서 토지 표시하게 되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6가지가 면적 요 6가지가 토지 표시인데 청량 대상인가 아닌가는 나중에 암기상이지만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경계를 다시 정한다. 경계를 정한다는 말은 선을 바꾼다 그 말입니다. 선을 바꾸려면 임의로 할 수가 없으니까 청량한다는 겁니다. 좌표 등록부라고 나중에 배우시는데 좌표도 정밀도를 높이는 좌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임의로 조사해서는 안 되고 청량을 한다는 것이고 면적이 분할 합병이 있으면 면적을 바꿔야 되죠. 분할하게 되면. 그래서 앞으로 지적 청량합니다 할 때는 토지 표선사항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은 이가 관계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이건 지적 청량 대상이 아니고 이건 이동 조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책에 여러 번 나오는 것이 조사 청량하여 등록한다 할 때 청량 대상은 다가 토지 표시상 모두를 다 등록할 때 청량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경계를 좌표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청량하는구나. 두 번째는 지상의 경계점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말뚝 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청량입니다.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은 뭐 대상이 아니라고요? 청량 대상이 아니고 이건 이동 조사한다. 조사 청량하여 한다. 이렇게 배우시는 거예요. 청량은 최대 나오면 2문제. 여기에 3문제 정도. 이렇게 이동부터 해서 청량까지가 4문제, 5문제. 여기에 7개에서 8개 이렇게 나와요. 전체 범위가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지적 공부까지 정리할 겁니다. 자, 1, 2월 달은 주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 뒤에 지적 청량을 못했어요. 최대한 그래서 3, 4월 달은 지적 청량까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시험의 교재 내용 중에서 시험에 다루지 않은 부분은 좀 빼고 청량까지 가야 되니까 거기 3페이지 보시면 출제 빈도 표변이가 최근에 출제된 적이 없죠. 3페이지에. 총책 부분은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빼고 거기 간단히 보실 게 5페이지에 법의 목적과 성격이 있나요? 어쨌든 뭐 공간정보관리법도 단행법이니까 이 법의 제정 목적도 출제가 간혹 뭐 나온 지가 10년 넘었지만 어쨌든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 목적 조항에서 박스 있죠. 5페이지 세 줄 나와 있는데 목적에서 이 법은 청량 수로조사는 우리와 관계 있나 없나요? 없죠. 그거는 우리 지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뒤에 지적 공부 있나요? 지적 공부부터 밑줄 보세요. 지적 공부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의 작성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간정보관리법의 주 내용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주 내용은 뭐요? 지적 공부에 관한 사항 또요. 부동산 종합 공부 의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겠다. 이것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목적입니다. 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여기 한 개 이거 부동산 종합 공부 밑줄 하시고 두 번째 뒤에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뭐요?
자, 공법에서 배우신 내용하고 공간정보관리법하고 목적을 일단 보니까 공법은 6개 법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죠. 그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정하고 행위 제한을 정하고 이용을 규제하고 거래 제한하는 것은 공법상 내용이고 공간정보관리법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다. 국토의 효율적 규제다. 개발이다. 이런 말이 있나요 없나요? 이런 것은 목적정하고 관계없으니까 유사 표현을 이해하시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다. 개발이다. 규제다. 이런 말은 공법적 측면이고 공간정보관리법은 국토의 효율적 뭐요? 관리. 지적 공부에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아서 관리해 주겠다고 부동산 종합 공부에 국토의 전체 토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위의 목적이 지적 공부 작성하고 관리하고 부동산 종합 공부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 규제가 아니고 관리 동그라미 하시고 끝에 궁극적으로 뭐요? 국민 소유권 보호 밑줄. 국민의 소유권,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목적이니까 목적정은 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지적 공간정보관리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낱개로 쪼개서 종합적으로 물을 때 거기에 지문이 한 개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관리고 유의하시고 국민 소유권 보호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밑에 다시 국토의 효율적 관리하고 넘기시면 국민 소유권 보호 나와 있고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의 지적제도 분류는 시험에 뭐 나눈 부분은 아니고 방금 전에 공간정보관리법의 제정 목적이 국민의 소유권 보호 이렇게 했죠. 그러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지적제도 분류는 2번 법지적이라고 있나요? 법지적 같은 말 소유지적 그것만 밑줄 하시면 됩니다. 현재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적의 유형은 해서 모의고사에서 한 번씩 다루니까 골라보십시오 하면 현재 공간정보관리법의 지적의 분류는 법지적 같은 말 소유지적이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다음 옆에 페이지 토지 경계 표시 방법이 있나요? 도해 지적이다. 도자는 그림 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 공부할 때 지적도 임야 도가 있죠. 현재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도해 지적, 지적도 임야도도 있고 밑에 좌표 지적 있나요? 지적 공부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작성 관리하고 있으니까 현재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형은 법지적, 소유지적 이렇게 했고 두 번째 현재 도해 지적, 지적도도 있고 임야도도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있죠. 현재 도해 지적하고 좌표 지적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 그 정도. 그래서 도해 지적은 달리 표현하면 뭐가 있다고요? 지적도 임야도가 있단 말이고 좌표 지적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두고 있으니까 현재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두 가지를 다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밑에 도해 지적하고 좌표 지적은 비교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수치로 좌표로 등록하게 되면 정밀도는 아주 높겠죠. 근데 일반 국민들은 좌표 보고 숫자 보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도는 낮다. 국민들이 정밀도는 높다. 거꾸로 도해는 그림을 보니까 이 토지가 모양이 어떻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좌표보다는 정밀도는 낮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돼요. 그 정밀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근데 정밀도는 높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맨 밑에 등록 차원에서 2차원 지적 있나요? 평면 지적. 그래서 나중에 지적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현재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작성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 안에는 경사면 이런 게 없다고. 경사면 이런 게 없고 오로지 수평면상에. 그래서 2차원 지적이다, 평면 지적이다 는 말은 입체 지적이 아니고 3차 지적이 아니고 평면 지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적도를 보게 되면 경사면 같은 거 나온다. 경사를 등록하는 것은 입체 아니야. 그래서 경사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면적 보실 때 경사면의 넓이가 아니고 수평면상의 넓이만 말하는 것이 면적이다. 그렇게 됐나요? 넘겨보시고
뭐 3차원 지적은 아니다. 간단히 보실 게 지금 보시는 이유가 앞으로 보실 공간정보관리법에 관계되는 지적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등록 여부는 등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이해하셔야 돼요. 적극적 지적, 직권 등록주의 밑줄하시고. 자, 등기는 당사자 신청을 받아서 등기하죠. 신청주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도 원칙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토지를 내가 분할하고 싶다, 합병하고 싶다, 지목을 바꾸고 싶다 할 때 원칙은 신청을 받아서 등록하겠죠. 그런데 국토의 효율적 관리 목적이 공간정보관리법이기 때문에 등기하고 지적 차이점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적소관청인 국가기관은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된다. 그래서 직권등록주의. 아시겠죠? 적극적 등록주의. 그 등기하고 다른 것이 적극적이다. 등기는 오로지 신청을 받아서 신청 내용에 따라서 등기만 된다 해서 소극적 주의, 소극주의를 하고 요건 적극적이다. 직권등록주의. 이렇게 요게 등기하고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체크하시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 번 나오겠지만 토지 소유자 신청이 원칙인데 소유자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그 말이 자주 나와요. 직권 등록주의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정리해 놓은 것이 우리나라 지적제도에서 쭉 모아놨죠. 그래서 앞에 나왔듯이 간단히 보시면 돼요. 법 지적이다, 도해 지적이다, 좌표 지적이다, 2차원 지적이다. 그 다음에 적극적 등록주의, 직권 등록주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의 이념에서도 뭐 지적 국정주의는 토지 경계는 개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국가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하겠죠. 국정주의, 민정주의가 아니고 개인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국정주의다 그렇게. 그 다음에 옆에 지적 등록주의, 등기는 등기한다라고 지적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 담겠다고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등기하고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는 등기한다 하고 토지에 관한 정보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지적 공개는 등기와 똑같이 열람 등본 발급 열람이 가능하니까 공개주의 그건 공통이고 밑에 4번이 실질적 심사주의 거기에 등기하고 다른 겁니다. 등기법 배우시면 등기 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실제로 매매가 있었는지 교환 계약이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심사하던가요? 등기는 등기에 필요한 서류만 정확하게 갖춰오면 등기관은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 의무 없이 등기가 되는데 지적은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지적소관청이 뭐 한다고요? 이동 조사를 실시를 하고 지적 청량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실질적 심사주의. 그 등기하고 다른 것이 실질적 심사주의다 그렇게. 그래서 2번에 실질적 심사주의에 해당하는 것 있나요? 양가로 2번. 청량 수행자가 실시한 청량 결과, 청량 그런 말 있죠? 동시에 토지 이동 시에 소관청이 뭐도 하고 이동 조사도 하고 지적 청량을 실시하여 등록한 데서 실질적 심사주의. 방금 전에 직권 등록주의 들어보셨죠?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그래서 넘겨보시면 직권 등록주의에 해당하는 경우 있죠. 둘째 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권 등록주의, 실질적 심사주의는 등기제도에 없는 지적제도에만 두고 있는 특징적이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간혹 시험 나오는 것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비교 있죠. 방금 전에 보신 것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옆에 페이지 그림 보니까 등기하고 지적제도 일치시키는 제도가 있죠. 자, 지적제도, 등기제도 비교 있죠. 자, 보세요. 등기법은 등기나 지적은 공통사항이 지적은 토지에 관한 정보는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라고 하죠.
권리관계는 등기한다라고 하죠. 형식주의라고 이렇게 하면 형식주의. 지적공부에 토지에 관한 정보는 뭐 해야?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되고 권리 변동은 뭐 해야? 등기라는 형식을 취해야 변동이 있다 그 말입니다. 형식주의다는 말하고 심사주의는 구분할 줄 아셔야 돼. 방금 전에 심사는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받으면 서류가 정확한지만 심사하고 등기를 해주죠. 서류만 심사한다 그 말은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식주의란 말은 토지에 관한 정보는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형식주의. 등록이나 형식을 취해야 효력이 발생되고 권리 변동은 뭐 해야? 등기란 형식을 취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형식주의를 하고 심사주의를 할 때는 등기는 실질적 심사주의가 아니고 뭐 형식적으로만 서류만 심사한다. 그런데 지적은 조사 청량해야 하네요. 하니까 실질적 심사주의. 표현이 유사하기 때문에 심사주의를 나눌 때는 실질, 여기는 형식이고 전체적으로는 같은 내용은 뭐예요? 토지 정보는 지적공부에 등록이라는 형식을 취해야 효력이 발생되고 등록이라 하고 권리관계는 등기를 한다 이렇게. 이 정도 비교해 두시면 돼요. 여기는 직권 등록 못한다 그랬죠. 여기는 직권 등록한다 그랬죠. 비교. 그 다음에 시험에 최근에 한 번 나왔던 것이 지적은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는 공부. 여기에는 토지에 관한 표시사항도 있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등록한다 그랬죠. 대상을 봐도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돼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부에는 등기부 표제부가 있나요 없나요? 표제부가 있으니까 여기도 표시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있고 여기는 갑구 월급을 넣어서 권리관계가 있죠. 주로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는 지적공부에서 공시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뭐이고 등기부에서 공시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뭐인가? 여기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등록은 되지만 주 내용은 뭐 표시사항을 등록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이에요. 표시사항은 권리관계입니까? 사실관계입니까? 사실관계를 공시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렇게 해요. 여기도 표제부는 있죠. 있지만 주 내용이 뭐 여기는 권리관계 공시가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은 공간정보관리법에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간혹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실무파트 가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지금 확인 설명을 하는데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알선할 때 토지에 관한 표시사항은 사실관계는 뭘 기준으로 확인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되고 권리관계는 뭘 기준으로 확인해서 설명할 것인가 기준에 대한 공부를 물어요. 그럼 결론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에 있지만 뭐가 기준인가? 지적공부가 기준이고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신규 등록한다. 지금 토지를 공유수면을 바다를 매립해서 신규 등록할 때는 뭘 먼저 만들고 지적공부를 먼저 만들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먼저 하고 지적공부를 발급받아서 가지고 등기 신청 가져야 후 등기한다. 그죠? 그래서 표시에 관한 사항이 지적공부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표지사항하고 등기부 표제부하고 다르면 표지사항은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설명해야 한다. 권리관계 중에서 소유자가 등기부에 있는 내용하고 지적공부인 대장에 있는 소유자 다르면 뭐가 기준? 등기부 기준.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적공부하고 등기부를 일치시키는 제도가 시험에 간혹 나오는데 갑이 자기 소유 토지가 현재 지목이 전이에요. 그러면 보존등기서니까 갑부에 소유자 갑이 되어 있고 표제부 표시란에 전이 되어 있겠죠. 갑이 자기 토지 지목 이 전인 토지를 대로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지목 변경 신청받은 소관청이 지목 변경이니까 청량합니까? 그냥 이동 조사합니까? 농지인데 대로 바꿔 형질을 바꿨다고 그러면 나가서 현장 조사하겠죠. 이동 조사에서 지적 공부에 전이었던 것을 뭐로 대로 바꿨죠. 그럼 여전히 등기부에는 전으로 남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부도 뭐로 지적 공부 표지사항은 지적 공부 기준이니까 대로 고쳐야 되겠죠. 등기관이 알고 있나요? 모르니까
지적 소관청에서 표시에 관한 사항이 바뀌면 등기부도 일치시켜야 되니까 등기관세에다가 토지 표시가 바뀌었으니까 네가 관리하고 있는 등기부 표제부에도 내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에 맞게 보시고 고치십시오라고 등기 촉탁한다고. 변경 등기 촉탁 제도입니다. 표시 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소관청이 등기 관세하는 것이 촉탁 제도. 그러면 촉탁을 받은 등기 관세는 지적 공부를 보고 대로 고치겠죠. 거꾸로 이제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매할 수 있죠. 그럼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에 등기 권리증 필정보 가지고 소유자를 을로 바꾸겠죠. 권리 변동 어디부터 일어나요? 등기부부터.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대장에는 갑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기준이니까 을로 고쳐야 되겠네. 소관청이 알고 있나요? 모르니까 등기관세에서 소관청에게 내가 관리하고 있는 등기부의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으니 매매로 바뀌었으니까 내가 관리하고 있는 등기부 보고 네가 관리하고 있는 대장에도 소유자를 뭐로 바꾸라고? 을로 바꾸라고 소유권 변경 사실을 소관청에 통지한다고. 등기관세에서 소유자를 고칩시오 할 때는 통지제도. 소관청에서 표지사항을 바꾸라고 할 때는 촉탁한다 이렇게. 촉탁에 의해서 표지사항을 바꾸고 통지를 받아서 소유자를 등기부하고 일치시킨다 이렇게. 나중에 좀 더 가시면 등기법에서 배우시는데 등기관세에서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다라고 통지 날라오죠. 그러면 원칙 소관청은 등기부 보고 통지받은 내용대로 을로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고쳐야 되는데 지가 지적소관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공부에 있는 토지 표시사항하고 등기부 표제부를 이 사람이 열람해 볼 수 있겠나요? 없겠나요? 소관청이. 수시로 열람해 봐야 되죠.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해보니까 등기부 표제부에 있는 표시사항이 일치하지 않아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고치라고 통지받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소관청은 등기부 보고 을로 고쳐야 되겠죠. 근데 소관청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인 대장에 있는 토지 표시사항하고 등기관세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기부상 표시사항이 일치하지 않으면 토지가 다른 토지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통지 받았다 해서 무조건 소유자를 갑에서 을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소관청이 확인해 보니까 소유자 변동하기 전에 표시사항이 일치하는 지역을 확인하고 변경하는데 일치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소유자 정리하면 안 되겠죠. 다시 누구한테? 네 통지 받고 내가 소유자 바꾸려 보니까 내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에 있는 표시사항하고 네가 관리하고 있는 등기부 표제부 표시사항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표시사항은 뭐가 기준이므로 지적공부가 기준이므로 다시 네가 관리하고 있는 등기부를 내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 보고 일치시키라고 다시 통지하겠죠. 통지받은 등기관서가 통지받고 일치를 시킨 다음에 네가 통지한 내용들은 일치시켰습니다 라고 다시 통지 날라오면 지적소관청은 표시사항이 지적공부하고 등기부하고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소유에 정리한다고 말입니다. 촉탁에서 표시사항 일치시키고 통지에서 소유자를 일치시키는 원칙인데 다만 지적소관청은 바로 소유에 정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뭐하고 뭐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적공부상 표시사항하고 등기부상 표시사항이 일치하지 않으면 토지가 다를 수 있으니까 소유자 정리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뭐라 하고 일치하지 않음을 통지하고 통지받은 등기관세에서 일치시킨 다음에 일치됐다고 통지하면 그때 소유자 정리한대. 소유자를 정리합니다 할 때는 항상 뭐가 일치해야 소유자 정리된다? 표시사항이 지적공부하고 등기부하고 일치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110페이지 표에서는 체크하실 것이 지적은 토지 지자니까 객체가 토지에 관한 사항만 등록하는 것인데 등기는 당연히 토지 건물 다겠죠. 토지 위에다 건물 넣으시고 권리관계 공식 등기제도하고 지적하고 그 다음에 근본 이념에서 다른 것은 공통점은 둘째 칸에 있는 형식주의 있나요? 형식주의. 등기도 옆에 셋째 칸에 보니까 형식주의 있죠. 다른 것이
밑에 실질적 심사주의.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는 실질하고 형식하고 구분됩니다. 그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 밑에 내려가 보시면 신청 방법 있죠. 밑에서 5번째 칸에 신청주의는 지적은 신청주의가 원칙인데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한다 그랬죠. 등기는 직권 등록주의 그런 말 없습니다. 그 차이점 비교하시고. 등기는 추정은 되지만 공신력이 없다 배우시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은 추정도 안 되고 공신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객체는 전국에 있는 토지만을 담는 것이 지적이고 등기는 토지하고 건물을 담는다. 그 정도 차이점만 비교해 두시고 옆에 페이지 일치시키는 제도가 지적소관청은 등기관서에다가 표지사항을 일치시키라고 뭐하고 등기 촉탁. 촉탁하는 것은 표시사항을 일치시키려 할 때 등기 촉탁. 등기소에서 소관청에게 할 때는 뭐요? 소유권 변경 사실을 뭐하고 통지한다. 통지. 그래서 박스 밑에 조그만한 글씨가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표시사항 표시 밑줄 다르면 뭐가 우선하고 대장 지적공부가 우선하고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소유자는 표지사항이 아니죠. 권리관계니까 뭐가 우선? 등기가 우선. 자, 그 정도 하시고 넘겨보세요. 자, 공간정보관리법이나 공인인증서법을 배우시겠지만 법 앞문에 1조 목적을 두고 2조에 용어의 정의 파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용어의 정의 파트는 공간정보관리법을 이해하시려면 법에서 직접 정의하고 있는 용어 정의만큼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만 법이 이해됩니다. 그런 취지죠. 그래서 앞으로 진도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알고 계실 용어를 꼭 알고 계셔야 돼. 개념 정의가. 그러면 가장 1번에 지적 공부,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는 공부. 지적 공부는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는 지적 공부는 총 8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구분하실 개념이 지적 공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딱 8개예요. 나중에 부동산 종합 공부 결번 대장에 쭉 나와요. 지상 경계점 그거하고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지적 공부는 공간정보관리법에 있는 공부가 다 지적 공부를 하지 않고 지적 공부는 딱 8개예요. 8개 나누면 종이로 된 것. 종이로 된 것은 열람 등본 발급이 가능하죠. 보이는 것 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표현하고 이게 법상의 표현 아닙니다. 컴퓨터에 전산 처리된 것은 보입니까? 비가시적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이로 된 것 7가지. 종이로 된 것 요 7가지를 전산 처리한 거 요 1개까지. 이렇게 해서 지적 공부예요. 다시 지적 공부를 가시적 지적 공부를 나눌 때 대장 형식의 지적 공부 이렇게 하고 도면 형식의 지적 공부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장이란 말은 그림이 없이 토지에 관한 기록만 쭉 적어놓은 게 대장 형식이겠죠. 도면은 그림이 있다는 거죠. 대장 형식은 4가지예요. 도면 형식이 2가지. 한 개는 뭔가 일부 도면을 가지고 있죠. 그림도 있지만 대장 형식의 대충은 대부분 다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인데 기록을 용이하게 담기 위해서 일부 그림을 담고 있다 그래서 도면과 대장이 복합된 지적 공부가 한 개 있어요. 여기 보시면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 다음에 대장 형식이 공유지 연명부 오늘 비우십니다. 한 개의 토지를 2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 공동 소유자에 대한 지분을 표시하게 한 것이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라고 있어요. 여기는 그림이 있다 없다. 요 4가지는 그림 없이 기록만 토지에 관한 정보만 쭉 적어놓은 게 대장 형식이에요. 당연히 도면 형식은 지적도 임야도 가야 돼. 그 다음에 일부 도면을 그림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어요. 어쨌든 공부를 하실 때
지적 공부에 관한 설명이다 하면 지적 공부는 요 7개하고 요 7가지를 뭐 한 거요? 전산 처리한 거, 컴퓨터로 기록 저장한 것이 지적 공부예요. 요거 이름 말고 부동산 종합 공부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결번 대장, 지상 경계점 등록 없죠? 그건 지적 공부를 하지 않고 요거 이외에는 기타 공부라고 이야기해요. 앞으로 지적 공부 나오면 총 몇 가지이다? 8가지이다. 8가지 나눌 때 뭐 시험에는 대장 형식입니까? 이건 묻지 않으니까 종이로 된 게 7가지가 있고 컴퓨터로 저장한 것이 있다. 그렇게. 지적 공부란 토지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4가지를 대장 형식으로 하고 지적도 임야도를 도면 형식으로 하고 끝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일부 그림이 있지만 대장에 치우친 공부하게 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 다음에 둘째 줄 끝에 토지 표시와 해당 토지 소유 등을 기록한 대장이나 도면 등을 뭐예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 포함 제외 포함 전산 처리한 것까지 포함해서 총 8가지가 지적 공부이다.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게 밑에 연속 지적도 밑줄. 연속 지적도. 연속 지적도는 오늘 네이버 들어가시면 지도 있죠. 지도. 검색하시면 지적 편집도가 있어요. 지적 편집도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연속 지적도입니다. 이건 청량해서 지적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상 컴퓨터상의 경계점을 쭉 컴퓨터로 연결을 쭉 해서 그냥 일괄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연속 지적도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나중에 지적도, 임야도, 도면을 만들려면 원칙은 뭐 해야 되겠어요? 도면 만들려면 경계도 설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원칙은 지적 청량을 해서 도면을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연속 지적도는 개념 정의가 뭘 하지 않고 지적 청량을 하지 않고 그게 개념 정의입니다. 청량하지 않고 전산화된 컴퓨터상에 있는 지적도 임야도상의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을 쭉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토지 청량할 때 뭘 보고 청량해요? 도면 갖다 놓고 청량하겠죠. 이건 청량에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연속 지적도 개념 정의 요소가 청량을 하지 않고 만든 것입니다. 경계점을 전산화된 파일로 연결한 것입니다. 청량은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가지고 한다고? 지적도 가지고 하겠지. 그 전산화된 파일을 가지고 경계점을 연결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청량을 하지 않고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 연속 지적도이다. 실물을 보셔야 되니까 오늘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휴대폰으로 연속 지적도 한번 클릭해서 보시라고 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이다? 아닙니다.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가 아니고 총 18가지를 한 개 담아놓은 게 종합 공부예요. 그걸 마지막 시간에 배우실 건데 거기 토지 표시 소유자 건축물 밑줄 종합 공부는 건축물도 올린다. 토지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주 내용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올리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 지적 공부는 아니지만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건축물 표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부동산 종합 공부 등록사항이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토지 이용 규제 여기 특이하죠. 공간정보관리법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 목적이고 이용 규제는 법 제정 목적과 관계없는데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여러 개를 다 열람 발급받아서 확인하기는 번거로우니까 한 장에 담아두겠다는 것이 주 목적인 것이 종합 공부이기 때문에 건축물 표시 소유자도 종합 공부 등록사항이고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이거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시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설명할 때 근거 자료 제시합니까 안 합니까?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규제 및 제한사항을 설명할 때 뭘 기준으로 하는가? 나중에 들어보시겠지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들어보셨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내용을 담는 것이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그 나중에 법 조문을 보시면 확인 설명해야 한다 할 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대장, 등기부, 부동산 종합 공부 등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할 때 부동산 종합 공부가 다시 들어가요.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도 종합 공부 등록사항이고, 그 다음에 최근 시험 나와서 틀리게 만든 게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도 종합 공부의 공시사항이다. 개별 공시가, 개별 주택 가격 있죠. 가격도 공시사항이다. 자, 나중에 다시 종합 공부를 다시 보시고 밑에 지적 소관청. 자, 지금 보시는 지적 사무는 자치단체별로 따로 정리하겠나요? 국가가 통일적으로 정리하겠나요? 그러면 창원시, 경상남도는 따로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따로 정리하고 경상북도는 따로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국토란 말은 뭐예요? 모든 토지 아니에요?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절차, 기준에 따라서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지적소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치단체 장으로서 지적사무를 보는 게 아닙니다. 국토는 누가 관리해요?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국가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에 대해서 관리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일괄적으로 시군구 세시안까지 다 이 사람이 다 관리 못하니까 국토부 장관이 누구한테 위임을 주면 시장 군수구청장이 위임을 주면 기관 위임이라 합니다. 기관 위임을 주면 시장 군수구청장 이름이 지적소관청인데 이 사람은 자치단체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하는 국가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 대신 처리하니까 국가기관으로서 지적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자치단체 장으로서 자치사무가 아닙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전 국토 모든 국토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누구한테 위임을 주면 지적소관청에 위임을 주면, 그래서 지적소관청 옆에 땡땡 하시고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사무 이렇게 적어놓으셔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 개념이지만 자치단체 장으로서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사무를 처리한다. 그래서 따로 자치단체별로 따로 조례에 의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배우시는 공간정보관리법인 전체 법 안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통일적으로 정하겠다. 그렇게 앞에 지적국정주의 이렇게 했죠. 그렇게.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특별자치시장 밑줄 특별자치시장도 지적소관청이고 시장 있죠. 시장 이걸 모의고사에서 말을 그렇게 돌리니까 시장 보니까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시면 등록관청 이렇게 배우시잖아요. 등록관청인 시장은 그 시에 뭐가 없다. 구가 없으면 무조건 시장이고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똑같은데 말을 이렇게 포함 제외가 워낙 많다는 겁니다. 자, 시장인데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자치도 하면 제주도죠. 둘째 줄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제주도에도 뭐가 없다. 구가 없으니까 시장이 지적소관청이다. 두 번째 둘째 줄 뒤에 지방자치법 있죠. 셋째 줄은 자치구가 아닌 구 밑줄. 자치구가 아닌 구를 행정구 또는 비자치구 이렇게 하죠. 자치구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특별시, 광역시에 두게 되는 구를 뭐라 합니까? 주민의 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게 자치구죠.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거는 자치구. 자치구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가 있어요? 없어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가 있겠죠. 자치단체인 구는 의회가 있으니까 조례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치단체가 만드는 게 조례입니다.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빼고 공법시간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를 합니까? 대도시에도 인구가 많고 지역이 크니까 특별시, 광역시는 아니지만 그래서 자치구는 아니지만 대도시에도 행정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나눈 구, 행정구. 행정구는 자치구입니까? 비자치구죠. 어쨌든 대도시에도 뭘 두게 되면
구가 있게 되면 누가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지 대도시시장은 빠져라 그 말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지금? 그 시 안에 구가 없으면 할 수 없이 시장이지만 구만 있으면 다 누가 한다?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다.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포함하면 안 돼요. 자치구는 아니지만 행정구가 있으니까 시장은 빠지고 대도시장은 빠지고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다. 그 다음에 군수구청장 보니까 구청장 보니까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 제외. 뭐 구만 있으면 자치구가 아닌 구만 있어도 구청장이 소관청이다. 그 줄이면 구가 없으면 시장이, 구만 있으면 자치구든지 행정구든지 구청장이 소관청이다. 두 번째, 자치구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포함하면 안 돼요. 제외요. 어쨌든 구만 있으면 구청장이. 제주도 시장 포함. 둘째, 자치구 아닌 구를 두는 시, 대도시에도 자치구는 아니지만 행정구를 두고 있으니까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니까 제외. 그 다음에 자치구 아닌 구만 있어도 구청장이 등록관청 되니까 마지막에 포함. 포함 제외 포함 많죠, 그죠? 네, 그렇게. 그래서 밑에 2번 지적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이들은 시군구청장은 자치단체 장으로서가 아니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국가의 고유사무인 지적사무를 담은 국가기관이다. 그래서 국가기관이고 국가사무로서 시군구청장이 처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옆에 페이지 필지 있나요? 토지 등록 단위를 필지랍니다. 필지. 토지 모양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죠. 삼각형 토지도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표현을 닫혀 있는 폐합된 다각형이 필지다. 이게. 삼각형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죠. 닫혀 있다. 닫혀 있는. 그래서 필지란 뒤에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밑에 토지 표시는 반드시 지키셔야죠. 뭐 큰 개념은 아니지만 지적 공간정보관리법 공부하실 때는 토지 표시가 뭔지 그걸 꼭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그래서 토지 표시는 6가지인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걸 토지 표시라 하고 경계, 좌표, 면적 있나요? 면적, 경계, 좌표 밑줄 하시고 그건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 뭘 해서 올린다고? 지적 청량 대상 그렇게 올리시면 돼. 지적 청량 대상이다. 그러면 앞에 소재, 지번, 지목은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 청량해요. 그건 세 가지는 토지 이동 조사라고 합니다. 전체 표지사항을 등록할 때 조사 청량하여 등록합니다 할 때 표지사항을 나누면 소재, 지번, 지목은 청량 대상이 아니고 이동 조사한다라고 하고 면적, 경계, 좌표는 지적 청량한다 이렇게 해요. 밑에 지번 있나 지번? 지번. 필지에 부여하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번호.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겠죠. 지번 부여 지역 시험에 간혹 나오는 용어성입니다. 지번을 매기는 것은 무슨 동 몇 번지, 무슨 리 몇 번지 이렇게 하죠. 면 단위가 아니고 뭐 동리. 면에서 세원이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지목은 지목도 용어 정의가 자주 나오는 편인데 지목은 용도 지목입니다. 주된 용도 기준으로 몇 가지로 나누고 있는가? 28가지로 나눈 것이 지목이에요. 뭐 토지의 주된 형상, 주된 지형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용도 지목입니다. 용도 지목. 그래서 2번에 28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면적은 오늘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적은 평면 지적, 2차적 지적이기 때문에 경사면상의 넓이가 아니고 수평면상의 넓이. 뭐 대충 읽으면 5하고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됐죠? 연기식. 경계는 경계하고 경계점은 다르겠죠? 경계는 선을 말해요. 선.
선을 말하. 경계점은 요게 경계점이겠죠. 요게 경계점 꺾어지는 굴곡점이 경계점이고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것을 말한다. 경계. 경계는 선이고 경계점은 굴곡점이다. 그래서 경계는 필지별 경계점들을 뭐로 연결하여 모의고사예요. 곡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직선입니다. 아니 그림을 보시면 정밀도가 임의와 도를 만들 때 6천분의 1이거든요. 그림은 지적도만 보게 되면 이렇게 곡선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곡선이. 근데 이걸 낱개로 쪼개면 다 뭐예요 이게? 직선이에요. 그림상으로는 곡선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정밀도를 높여서 청량해버리면 이게 다 직선으로 연결한 거라고. 아시겠죠? 경계점은 2번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이다. 아시겠죠? 지적도 임의와 도 안에는 뭐로? 그림으로 나타나겠죠? 요게 그림이잖아요. 요거는 그림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뭐로 나타낸다? 좌표로. 경계점을 나타내는 모양이 지적 도면, 임의와 도면에는 그림이니까 도의 형식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XY 좌표로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은 한자 보니까 다를 이자 다르게 바뀐다 그 말입니다. 토지 자체는 부동성이기 때문에 토지 자체가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겠죠. 이동. 권리는 변동이라 합니다. 그러면 개념성이 중요한 게 앞에 토지 표시 6가지를 익혀줬다면 토지 이동은 다른 걸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토지의 무엇? 표시입니다. 표시. 몇 가지? 6가지를 새로 정한다, 바꾼다, 말소시키는 것을 뭐라 한다? 토지 이동. 권리 변동으로 표현하면 뭐요? 권리 발생. 그게 새로 정한다. 변경. 변동 있죠? 권리 변경. 그걸 토지 이동에서 변경하고 소멸 그 말은 말소하는 것. 그 개념은 권리 변동 개념하고 토지 이동 개념은 유사 개념이다.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중에서 개념 정의는 1번에 신규 등록은 없던 토지를 다시 지적 공부에 올리겠다 그 말 아니야? 그래서 신규 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 대표적으로 공유 수면 매립 토지, 바다 매립한 거. 두 번째,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 섬이 많은데 섬이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도서가 있겠죠. 그걸 처음으로 올릴 때 그걸 신규 등록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즉 새로 조성된 토지에서 공유 수면 매립 준공 토지 그 말 있나요? 지적 공부에 등록해서 누락된 토지, 미등록 공공용 토지나 미등록 도서, 섬 같은 걸 조사 청량하여 최초로 등록하는 행위다. 등록 전환은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어디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전환시키겠다. 임야 대장, 임야 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 대장, 임야 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됐나요? 분할 합병은 됐겠죠. 지목 변경도 됐고 옆에 6번 축척 변경 밑줄. 축척 변경은 다음 시간에 배우시는데 축척 변경 대상 지역은 임야 도에 등록된 토지는 축척 변경 안 합니다. 어디에 등록된 토지만 지적도 거기에 답입니다.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작은 축척, 소축척에서 큰 축척, 대축척으로 등록하는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 한다.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하면 안 돼요. 임야도 X입니다. 자, 방금 전에 토지 표시 사항 중에서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적 청량이다 그랬죠. 그 이제 지적 청량 개념을 보시면 밑에 지적 청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뭐 등록하거나 동그라미 1 등록할 때 청량하고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말뚝 박죠. 네 땅이 어디까지고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 말뚝 박아보자 할 때 그게 지적 청량이에요.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별 3가지 밑줄 뭐를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청량을 뭐라 한다? 지적 청량. 지적 청량은 다음 주 배우시는데 지적 청량 안에는 뒤에 뭐하고 뭘 포함한다? 지적 확정 청량하고 지적 재조사 청량을 포함하는 개념이 지적 청량.
그 지적 재조사 청량은 나중에 청량할 때 다시 말씀드리고 밑에 지적 확정 청량이 있나요? 확정 동그라미. 지적 확정 청량 나오면 개념 정의가 필요한 요소가 2번부터 보세요.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있나요? 토지개발사업, 줄여서 도시개발사업 등이라고 해.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 시행한 토지에 대해서 청량하는 것이 확정청량이에요. 확정청량은 기존의 지적 공부를 싹 다 없애고 새로 청량해서 공부를 새로 만들 때 하는 것이 확정청량이에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지적 확정청량이란 밑에 86조 1항은 방금 해봤죠.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났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청량이다. 도시개발사업 하면 어떤 청량이라고요? 지적 확정 청량. 그렇게 연관단을 한 개씩 이어놓으시면 돼. 지적 재조사 청량도 최근에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재조사 청량이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죠. 이것도 모의고사 보시면 지적 재조사 청량이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요. 재조사 청량의 근거법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서 하는 청량이다. 지적 재조사는 밑에 이가 나와 있죠. 곧 나중에 청량할 때 다시 개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개념정인데 어쨌든 지적 공부가 뭔지 알고 계셔야 되고 소관청 있죠. 가장 중요한 개념이 표시가 뭐인지 토지 이동이 뭐인지 청량은 뭐 때문에 하는 것인지 그 정도 개념을 잡아두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밑에 넘기시면 기출지문 분석은 한 번씩 적어보시면 돼요. 가로채우기 문제이기 때문에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 2번 토지 표시란 표시는 몇 가지요? 소재 지번 소유자 들어가요. 소유자는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지 표시사항이 아니다. 중간에 끼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토지 이동은 토지의 무엇을 표시를 새로 정한다. 그죠? 옆에 기출문제 있죠? 아직까지 기출문제 1번 안 했는데 보세요. 괄호에 들어갈 말이다. 앞에 누구는 뭐에 대하여 이 띄워넣어 보니까 알 수가 있냐고. 뒤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 표시죠. 표시는 국토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등록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재부터 해서 지목, 표시상 6가지를 조사, 청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의무자는 전 국토를 말하니까 누구는 국토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둘째 줄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이제 소재는 빠졌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다. 토지 이동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시군구 안에서 일어나겠죠.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 국가 위임받은 누가? 소관청이 결정한다. 괄호를 이상하게 띄워가지고 좀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공간정보관리법에 정하고 있는 용어 틀린 것 몇 회 문제입니까? 오래됐죠. 토지 표시는 다시 몇 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것 맞죠? 지번 부여는 무슨 리, 무슨 동이니까 동리죠. 이에 준하는 지역. 지목은 주된 용도지 지형. 답 3번이다. 그죠? 경계점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이다. 그죠? 지적도 임야도는 그림이니까 도의 형태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 형태로 나타낸다. 토지 이동은 토지의 무엇을 표시를 새로 정한다. 변경 말소하는 것. 그죠? 그래서 3번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의 법령상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밑줄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 핵심 단어죠. 토지 이동은 토지 표지상 몇 가지? 6가지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거죠. 그러면 답은 소유자 변경은 토지 표시가 아니므로 토지 이동이라 하지 않는다. 되죠? 좀 쉬었다 하죠.